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있었지만 신속히 시정한 라이너스 파이낸셜에 대한 민사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SEC는 이번 사례는 협력과 시정 조치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이다. 향후에도 증권법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SEC는 리플사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끝까지 널브러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 우리말 잘 들으면 소송 끝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SEC는 현재 항소를 진행하였지만 합의를 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비트코인이 뉴욕 시장 막판에 이제 26,000달러 선 위로 급반등하였습니다. 특별한 거시경제 뉴스나 규제 관련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은 9월 들어서 26,000달러 아래에 좀 갇혀 있었죠. 이번 반등으로 이제 기류의 변경이 좀 이루어질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뉴스 BTC는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단기 SOPR을 주시해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SOPR 30일 이동 평균은 최근 1 아래 떨어지면서 8개월 최저 수준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 SOPR은 보유 기간 대비 수익률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SOPR이 1보다 낮다라는 것은 온체인에서 움직인 코인들이 손실 상태로 매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SOPR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현재 손실을 감수하고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 단기 보유자는 해당 자산을 155일 이하 보유한 투자자를 가리킵니다.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단기 SOPR 30일 이동 평균은 1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비트코인은 금년 3월과 6월 하락 국면에서도 1레벨에서 바닥을 발견하고 이제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단기 SOPR 30일 이동 평균이 1 아래로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의 반등에는 대개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크립토 퀀트 차트는 단기 SOPR 30일 이동 평균선 즉 노란 선이 1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는 차트 중간 부분의 녹색 지대까지 후퇴했다 반등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거 사례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경험한 뒤 반등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와 더불어 이 크립토 마켓 관련 규제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오랜만에 암호화폐 관련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 과거 IMF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최근 금지보다는 규제 쪽으로 선회하며 중립적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친화적인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남미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IMF가 크립토 관련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위험 제한 권한 부여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암호화폐가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IMF와 FSB는 이달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암호화폐 자산이 국가의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거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돈을 저축하면 정부 통화 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매력적인 외국의 규제 제도는 자본 도피를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시민들이 저축을 외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 국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가용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 금융과 함께 암호화폐 세계를 유용하게 연결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다소 억압을 하려는 듯한 의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위험 제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암호화폐가 탈중앙화인데 탈중앙화를 지향하면서 나왔는데 중앙은행의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크립토 마켓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는 크립토 마켓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크립토 마켓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연 앞으로 규제적인 측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수개월째 주요 저항선 돌파에 실패해 약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강세장과 같은 랠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데일리 코인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애널리스트이죠. 이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경우는 2020년과 현재 시장 상황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머지않아 강세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이 2020년 강력한 랠리를 펼친 것은 그해 5월 실행된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유례없는 중앙은행 화폐 발행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공급 충격, 수요 충격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이 팜플리아노는 2020년 랠리의 배경이 된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팜플리아노의 경우는 나는 2020년과 정확하게 동일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TF 신청은 수요 충격이 될 것이며 공급 충격은 반감기와 함께 찾아올 것이라면서 이 비트코인은 다시 수백 %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비트코인 기준 15만 달러까지의 상승은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2025년 여름 15만 달러 전망한다. 릭 에델만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감기 후에 불과 몇 달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곧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투자 전문가의 전망을 지크립토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금융 전문가 협의회 대표이며 자산 운용사 에델만 파이낸셜 서비스의 설립자 릭 에델만의 경우는 2025년 여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약 1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자신의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올해 초 이러한 예측을 했을 때 이는 2년 만에 비트코인 가치가 5배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였다라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시장에 훨씬 더 낙관적인 예측이 많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에델만의 낙관론은 암호화폐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요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에델만은 현재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과 행동의 변화로 특정지어지는 변혁기를 겪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저 또한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변혁기, 과도기, 성장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델만은 특히 규제 조치와 시장의 역학 관계가 사기꾼들과 소위 크립토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업계를 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가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는 6개월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나요? 네, 맞네요.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6개월이라고 하니까 항상 2년 뒤, 1년 뒤 이렇게만 말씀드리다가 실제로 개월수를 보니까 정말 6개월,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 반감기를 이제 이렇게 바탕으로 얘기했다. 2025년 여름까지 강한 상승 목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 패턴을 봤을 때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에
있는데 흔히들 이제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바탕으로 2025년 여름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15만 달러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2020년 당시에도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크립토 마켓에도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7년 당시에 올랐던 신고점이 2만 달러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2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고점 도달하고 전고점 훨씬 돌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 뭐 이렇게 최저 3,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었는데 전고점 돌파는 정말 힘들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특히나 유튜브 댓글에 정말 조롱 섞인 이야기들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2만 달러는 기본적으로 넘고 이제 3만, 4만, 5만, 6만 8천 달러까지 도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 비트코인의 15만 달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저는 과거의 데이터가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마켓 특히나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채굴 단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밑에 지지 가격은 이제 존재하지만 위로 상방은 뚫려 있죠. 비트코인의 최고점의 가격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정말 반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반년 정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미 SEC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있었지만 신속히 시정한 라이너스 파이낸셜에 대해서 민사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뭔가 딱 봤을 때 어떤 기업이 떠오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리플사가 좀 떠올랐는데 이 리플사라고 직접적으로 SEC가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리플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이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해당 업체가 2020년 3월부터 미국 달러를 암호화폐로 전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지만 2022년 3월 SEC 고발 직후 투자자들에게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등 개선을 보였다라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SEC는 이번 사례는 협력과 시정 조치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다. 향후에도 증권법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보았을 때 딱 그냥 생각이 듭니다. 이 SEC는 리플사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끝까지 널브러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리플사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언급을 좀 돌려서 말한 것인데 이 궁지에 몰리니 우리말 잘 들으면 소송 끝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쉽게 말해 SEC 항소 진행했는데 사실 좀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SEC의 만행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SEC가 크립토 마켓 관련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이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이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SEC라는 자리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세팅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하여 그렇게 싫어했던 전 SEC 위원장 이 제이 클레이튼이 위원장직을 떠나고 갑자기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었습니다. SEC 위원장직을 맡기 전까지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SEC 위원장이 되자마자 갑자기 크립토 마켓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을 보면 확실히 뭔가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한데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확실하게 끝이 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애증의 코인 XRP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간만에 다시금 26,000달러를 오늘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이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마치고 2023년 들어 프리불장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올라 주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겠지만 그렇다고 수익 몇 프로 먹자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조금 올랐다고 매도해버리는 건 그간의 기다림을 원점으로 돌리는 멍청한 짓입니다. 이제 저는 투자가 너무 재밌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투자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계속해서 만족을 얻는다면 결국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투자로 큰 부를 이루는 방법은 예상외로 단순합니다. 다만 그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건데요. 더구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보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없나 기웃거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아니죠. 이 실천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월 비트코인에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에 넣으시면 됩니다. 적금으로 100만 원을 넣어왔다면 그 돈을 그냥 비트코인에 넣으시면 됩니다. 1억 원이 있다고 1억 원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흐름 알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만약 매수를 매월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내린다면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더 좋습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습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장점입니다. 계속 매수를 하면 단기적인 가격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트코인 총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봤을 때 100% 수익 이래봐야 총 200만 원이 돌아오는 겁니다. 본 투자금이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목돈이 없어도 긴 시간 투자를 지속하면 결국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코인 마켓이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 계획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미 올해 수익 전환을 했고 시드도 상당 부분 커져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길게 투자하는 게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에 비하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대부분은 한기로 흘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중요한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